생각을 바꾸십시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켜줄 영양분이자 밥입니다. 밥 먹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도망갈 곳은 마약 아니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책사유 리차드 드림입니다. 첫 영상 퓨처 셀프 4,000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숫자지만 첫 시작하는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보람 있는 숫자라서 저는 긍정적이니까요. 그 숫자를 보고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또한 더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메시지도 자꾸 길어지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요.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5분 안에 될지 모르겠지만 5분 안에 보기 쉽고 듣기 쉽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귀에 때려 박아서 생각하고 사유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안 가져오는 이유는 제가 제 언어로 소화돼야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고 재밌게 그리고 더욱더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의 내용과 좀 상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렇게 제 언어로 다 소화시켜서, 그리고 여러분 아직 잘 몰라서 저작권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다른 의미로 제 언어로 뽑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볼 책 역행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행자에서 뽑아볼 첫 번째 엑기스는 효율성과 대충이라는 본능에 역행하라입니다. 와, 우리 뇌는요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효율성과 경제성 엄청 따집니다. 좀만 피곤하면 퇴근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기로 했고 뭐 달리기를 하기로 했고 체중 감량을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저희한테 말을 겁니다. 야, 지금 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아. 피곤하잖아. 내일 더 회사에서 중요한 일도 많은데 더 피곤할 거야. 그냥 쉬고 내일 해. 차라리 맥주 한잔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엄청 말을 겁니다, 여러분. 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2명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성과 대충이라는 본능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퇴근 후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그분이 거기서 맥주를 마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목표를 기준으로는 퇴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가서 그것을 하지 않고 맥주를 마시지 않고 걷기라도 한다면 1%, 2% 큰 변화는 없겠지만 1%, 2% 목표를 바라봤을 땐 전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1%, 2%는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참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가 100번 쌓이면 100%입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 대충이라는 본능에 역행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대충이라는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이 본능, 반드시 역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카드로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카드만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최소한 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도록
카드를 섞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변수를 일으켜서 다른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효율성과 대충이라는 마약을 끊으세요. 우리 목표와 멀어지게 하고 꿈과 멀어지게 하는 뇌의 본능에 역행하세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의 본능에 역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김주환 교수님 등 제가 내면 소통 아니면 다른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우울증의 극복,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에 이겨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두려움의 본능에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여러 가지로 화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위험한 순간들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본능의 과민 반응. 예를 들어서 면역 관련돼서 과민 반응하는 질병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과도한 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능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을 쌓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면역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부작용들은 왜 처절하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생각 위에 성을 쌓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메타인지를 높이세요. 두렵다고 그냥 받아들여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나에게 지금 옳은 메시지를 던지는가? 이 두려움이 나의 생존과 비전 전략에 맞는 감정의 상태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십시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도하면 우리 삶을 망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본능에 역행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다 고생이고 모든 생물, 식물, 동물, 사람 편하게 사는 존재는 없다. 계속적으로 어머니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열매를 피우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걷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우리도 알 수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명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말입니다.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둬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업 그만둬야 됩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1억 모으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 신고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도 스트레스를 줘서 찢고 넓히고 이런 과정 속에 근육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합니까?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세대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현명하고 효율성 있고 경제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국엔
쉬운 것을 찾습니다. 가장 쉬운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약입니다. 술입니다. 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목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책을 봐도,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결국엔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결국엔 러너스 하이처럼 그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마지막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존 본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스트레스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계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앞으로 가면 러너스 하이처럼 그 스트레스는 결국엔 호르몬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만두니까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리고 포기는 포기, 그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켜줄 영양분이자 밥입니다. 밥 먹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도망갈 곳은 마약 아니면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제로입니다. 어머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리차드야, 살아있는 동안 편하게 사는 사람 없다. 편하게 보여도 편하게 사는 사람 없다. 편하게 사는 사람도 스트레스 지수가 40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60에서 70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면 결국엔 30 차이다. 0과 100은 없다. 스트레스 지수 0과 100은 없다. 그러니 그까짓 거 30 차이면 그냥 스트레스를 즐기면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85세의 1천억 가진 할아버지가 그분의 상황과 지금의 아직 미약하고 미완성인 우리의 상황과 바꾸자고 합니다. 여러분, 바꿀 사람 있습니까? 등가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의 행복과 기회와 젊음이 1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본능이, 뇌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 바꾸니까요. 세상에 쉬운 것들은 다 가짜고 나쁜 것입니다. 도파민 과잉 분비,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효율성과 대충이라는 본능에 역행하십시오. 그냥 떠오르는 두려움에 순응하지 마시고 역행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본능에 역행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 말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천국, 진짜 행복에 거주하세요. 리차드 드림이었습니다.